동아예고를 졸업하고 파리로 도불해서 파리 시립음악원에서 학상, 그리고 베르사유 국립음악원에서 석상, 그리고 에코노르말 파리 국립사범음악원에서 박사를 마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모든 프랑스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외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려는 분들이 어느 나라를 갈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독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 그리고 영국도 가봤고요. 근데 제가 장단점을 제 나름대로 비교해 본 결과는 미국이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흔히 이제 음악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독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독일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프랑스만은 이제 영재 교육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원으로 콩세바토리 그쪽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정말 이제 바이올린 실기를 잘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학위를 따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레슨을 받고 공부하는 것의 한계를 느껴서 유학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훨씬 더 어떤 실기를 연마하는 데는 훨씬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연주자들이 오면 만날 기회가 있긴 하지만 이제 프랑스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그런 세계 곳곳의 연주자들이나 예술가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음악거리나 카페나 그런 명소를 가면은 유명한 연주자들이나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뭐 영화배우나 저는 음악이 꼭 음악만 예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하나의 영향을 받는 예술 전반에 서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연주자들이 먼저 제일 찾고 싶어하는 곳이 파리에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연주들을 좋은 연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가분들은 굉장히 많이 뵐 기회가 있고요. 특히 한국 화가시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재벌 화가들의 그런 미술전에서 연주할 기회도 많고 또 에프게니 키신, 안드레아 쇼 제가 좋아하는 그 콜로라토아 그런 테너도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것도 연주회장이 아닌 그냥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그런 곳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런 점들이 저는 정말 내가 예술을 하러 여기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느낀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기본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대 교수님은 음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런 것처럼 물론 줄리어드 유학 가서도 활 연습만 3달 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지만 프랑스도 굉장히 기본기를 중요시하고 또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전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프랑스 입시에서는 곡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케일이나 더블스텝, 화음 같은 거를 꼭 필수 그런 사항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항상 연마할 수밖에 없죠. 저희 교수님도 찰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나는 스케일이랑 음계만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한다 그 말씀을 주로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레슨할 때도 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기본기가 되면 곡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음악적 표현만 기르면 된다. 그렇게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국내 입시는 일단 저도 입시를 좀 봤지만 예고에서 입시를 봤을 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흐 몇 악장
그 다음에 콘체르토 1악장 아니면 3악장, 물론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는 뭐 전악장을 보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시험을 본다 하면은 절대 컷하는 일 없이 전부 다 봐요. 그러니까 그게 1시간이 걸리던 프로그램이 뭐 50분을 걸리던,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완성도에 있어서 정말 연주자로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 한계점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프랑스를 선택하게 된 동기도 프랑스는 어쨌든 레슨이나 이런 부담은 좀 덜한 편이에요. 한국은 레슨 전공할 때 그 레슨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데 프랑스는 개인 레슨비도 좀 한국보다는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희소성을 두거나 이렇게 상류층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재능을 살려주려고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많이 이제 학비가 올랐다고 해도 미국에 아마 한 학기 학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는 제가 알기로 좀 외국인한테는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프랑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외국인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는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엄격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도 뭐 1, 2등은 굉장히 동안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어쨌든 자국민한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학금 같은 제도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혜택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기숙사 같은 제도, 거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 유학생한테 알로카시옹이라는 그런 보조금이 있어요. 저도 입시 레슨을 먼저 시작했고, 입시 학생들이 레슨하는 건 익숙하지만 이제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고 활극기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음악 춘추에서 대상을 타거나 아니면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처음부터 가르쳤는데도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을 때 저의 방식이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또 프랑스의 그런 정통 수업 방식이 좀 통하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조언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연주자가 되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정말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 그런 거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교수님이 너는 바이올린 들고 다니려고 하냐, 뭐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듣고 정말 바이올린을 전공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연주자들도 정말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말 탑 연주자 제 친구들도 보고 하면은 정말 겸손하게 아무리 뭐 세계 콩쿠르 1등을 해도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던 친구들 같아요. 난 이 정도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약간 다 도태되고 항상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고 바이올린을 정말 인생이 그거 하나만 보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뭐 서울 내고 나와서 이제 한예종에 가서 프랑스 유학 온 아이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바로 힘드니까 이제 악기를 그만두고 뭐 패션이나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학교,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악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연주자가 되고 수명이 긴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로서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기본기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다른 것보다는 먼저 연습과 또 그냥 연습을 위해서 어떤 그런 희생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고 좀 비장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손에서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다한증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힘들게 바이올린을 하냐, 그렇게 수술까지 하면서 손에 땀이 안 나면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근데 저는 손에서 땀이 안 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수술을 주저없이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음악이 나의 삶을 좀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목표와 어떤 나의 진짜 인생을 걸만한 그런 걸로 나갔을 때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진 않더라도 내 자신의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한증 수술을 하면은 이제 다시는 수술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뮤직캠 페스티벌을 갔는데 거기가 너무 더운 곳이고 한국처럼 에어컨도 없어서 맞아요. 너무 더운 곳이니까 이제 땀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레슨을 받고 있는 도중에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프랑스 교수님이 음악은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다. 기쁘게 해라. 하지만 저는 나한테 정말 어떤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이라면 저한테는 좀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뮤직캠프 돌아와서 바로 한국에 가서 또 수술을 받았는데 물론 그 수술이 좀 가벼운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다 말렸죠. 근데 꼭 수술을 해야 된다, 다한증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제 모든 것을 좀 걸었을 때 후회도 없고 또 그만의 되게 뿌듯한 마음, 그리고 바이올린에 할 때 정말 제가 좀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내가 어떻게 선택한 길인데 좀 더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좀 더 진솔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가르쳐 줄 때 그게 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도 프랑스 유학을 굉장히 결심을 할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좀 어린 나이에 가게 됐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이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 한 3년 정도는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 과정이구나.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결코 후회는 없고요. 정말 음악 또 악기를 배우려면은 어떻게 보면 유학은 필수적인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서양 음악을 하기 때문에 서양에 가서 그냥 공부하는 거랑 또 한국에서 또 공부하는 거랑은 그 공기라고 할까요? 그 시간만큼의 어떤 나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